저기 왜 없어? 프린트 남는 거. 주라고 영재 내가 했잖아. 프린터 가져갔어요? 다 받았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이제 내신 기출이에요. 보이시죠? 여러분 학교 문제예요. 자, 아마 미스 고께서 내신 것 같아요. 예. 미스신지 뭐? 미스터. 아, 진짜 미스예요? 미스터. 아, 그래요? 그래? 차쌤이랑 동기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에요? 네? 차쌤이랑 동기라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요? 예. 고민아 쌤이 1년 풀고 들어가서 나한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두 분 동기시라고 하던데요? 대학교 동기, 대학교. 네, 대학교 동기. 그래요. 포스텍. 포스텍이요. 포스텍 교육학과 그런 고민아 쌤보다 내가 더 어리게요, 많게요. 많아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쌤보다 어려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 그러니까는 내가 고민아 쌤보다 5살 많은 거지. 네, 5살도 많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고민아 쌤이 내가 95학번이니까 고민아 쌤이 01학번인 것 같은데? 01학번? 내가 9학번이고 고민아 쌤이 01학번인 것 같아. 하여튼 그래. 자, 보자. 어쨌건 그분께서 내신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마음에 드시나요? 예? 문제가 마음에 드시나요? 문제는 나쁘지 않은데 중간중간에 오타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고민한 선생님이 사실은 내가 느끼는 고민한 선생님은 내용을 좀 잘 모르세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지적당한 게 되게 많은데 어쩔 수 없죠. 성적은 그 선생님들이 주시는 거니까. 용호 쌤 나왔어요. 고민아 쌤 나왔어요. 명호 선생님도 좀 많이 틀리시니까 좀 오류들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어차피 뭐 오류가 있으나 마나 뭐 성적은 그분들이 주는 거니까 그분들 말씀 따라야죠. 네. 다만 서울대 입시에서는 서울대나 카이스트 입시에서는 그렇게 잘못 배우면 좋다는 거죠. 네. 자, 잘 보세요. 네. 자, R 뭐죠? R 이름. 헤드로부터의 거리. 아니, 미안. 요 R 대문자 R. 리얼 파트. 레디얼 파트. 그 다음에 Y는 앵귤러 파트. 그래서 이제 앵귤러 파트, 레디얼 파트가 뭐 보통 일반화학 책이나 물리화학 책에 표로 이제 쭉 정리가 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나올 때는 그 각각의 그 함수들의 뭐 주양대수가 뭔지 가군동량 양대수가 뭔지 되게 이렇게 O와 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돼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들쭉날쭉 배치가 되어 있어요. 들쭉날쭉. 뭐 하도록? 각각의 양자수가 뭔지 모르게 배치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딱 보고 얘가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가 뭔지 딱 보고 L이 뭘고 ML이 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문제, 하라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보다 이 함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를 꼬치꼬치 이렇게 막 들여다보면 사실 이거는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기서 요구하는 수준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그 양자화학에서는 그냥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를 주고 표에서 찾으면 되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얘를 딱 보고 그냥 아무거나 딱 보고 여기에서 주양자수와 가군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가 뭔지를 이렇게 판단해서 풀 수 있는 그 요구까지를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딱 2학년 1학기 때니까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학기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좀 이건 좀 까다롭지 않을까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말을 조금 아꼈던 부분들까지 다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1번은 그래서 가나다라마바에서 나와 있는 레디얼 파트 이 각각이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각각이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각각이 누구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와 있는 레디얼 파트의 n이 뭐죠? 주의항자수. L은 가군동이라는 자수. 그게 뭔지를 파악하라는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항들이 있냐면 시그마라는 항이 있죠. 시그마. 그래서 이제 시그마라는 항의 뜻은 요겁니다. 자, Z가 뭐죠? 원자번호고 A0는 보호 반지름이죠. 그리고 R은 핵으로부터의 거리죠. 그래서 요 원래 레디얼 파트의 변수는 거리잖아요. 원래 레디얼 파트 변수는 거리인데 뭐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거리를 그대로 변수로 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게 더 편하다? 그것보다는 그 뭐냐면 다른 걸로 치환을 했을 때 나중에 뭐 적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미분을 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책마다 저자마다 나름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게 그 이제 저자마다 치환을 하는 방식이 다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 그 고민아 교사가 어디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온 거냐면 바로 옥스토비. 네, 옥스토비 책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옥스토비 책에 있는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뭐 세상에 화학책이 옥스토비가 쓴 책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 교재에 있는 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내 교재에는 이런 표기가 있었을 거거든요. 이렇게. 내 교재에는 이런 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요 로는 n a 제로분의 2zr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내 책에는 이렇게 돼 있었을 거고요. 옥스토비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둘은 결론적으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둘은 결론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를 편의상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 같은 경우는 로우라고 정하고 그 로우에서 지금 이 함수는 사실 결론적으로 주양자수가 1인 녀석입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이어서 1이라고 넣고 2분의 로라고 계산하면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은 거하고 결론이 같아요, 달라요? 결론이 똑같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자마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이 주로 쓰는 거냐면 애킨스라는 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Physical Chemistry 이 책에는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자마다 표현이 좀 다른데 근데 왜 고민아 교사는 요걸 안 쓰고 요걸 썼을까요? n을 주려고. 네, 정답. 바로 뭐냐면 주양자수가 뭔지 묻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주양자수가 빠져 있잖아요. 주양자수가 빠져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아 얘가 주양자수가 1인지 2인지 8인지 요걸 보고 금방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줘버리면 얘를 이렇게 줘버리면 주양자수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까리까리하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책보다는 이 책을 토대로 얘를 준 거죠. 근데 어쨌건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같은 건 같은 거예요. 그죠?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선생님, 네. 저렇게 표현하면 주양자수를 왜 알 수 있어? 바로 이렇게 주고 여기서 뭐더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두 번째 이유는 이 책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양반이. 이 책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라 이 책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책만 익숙해서 이렇게 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건 여러분들은 뭐 문제를 잘 풀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로가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 얘를 여기에 집어넣어요.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 곱하기 한 다음에 ZA0 2분의 3승에 익스포넨셜 한 다음 여기 집어넣어 봐요. 집어넣어서 2가 약분이 되면
A0 곱하기 R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레디얼 파트로부터 주양자수가 어떻게 그 정보를 드러내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럼 저 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냐고요? 예. 고민아 교사는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수까지 외워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수학 시간에 뭐 우함수, 기함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1차 함수, 2차 함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특징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주양자수를 알아낼 수 있냐면 이 녀석 자체가 차수가 뭐냐, 그 다음에 지수 안에 들어있는 형태가 뭐냐, 그걸로부터 주양자수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지식을 요구한다고요. 뭐 여기 있는 이런 상수를 외워라 그런 게 아니고요. 함수의 구성이 있죠. 함수의 구성으로부터 얘가 주양자수가 얼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얘기는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뭐 사실 뭐 실제로 막 적분을 해본다거나 할 때 유용한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별 얘기는 안 했는데 오랜만에 이 기출문제를 다시 보니 뭐 그것까지 나온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그럼 이때 요 함수에 대한 힌트로부터 여기에서 주양자수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우선 첫 번째 바로 이게 주양자수예요. 요게 주양자수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요 안에 넣는다고 쳐봐요. 얘를 여기에 넣으면 2하고 2가 약분되겠죠. 그럼 2하고 2가 약분되면서 보시다시피 자, A0는 또 뭐예요? A0 뭐라고 했어요? A0가 뭐예요? 보호반지름이죠. 보호반지름 앞에 뭐 상수 하나 붙잖아요. 아니, 보호반지름 앞에 뭐가 인덱스 하나가 붙잖아요. 그 인덱스가 바로 뭐예요? 주양자수인 거예요. 즉 보호반지름 앞에 붙는 인덱스가 주양자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 밑에 나누어져 있는 거, 이게 바로 대응을 시키면은 주양자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우선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게 주양자수고, 그러면 요게 또 그럼 이건 주양자수가 뭐란 얘기예요? 3이고요. 요것도 뭐겠어요? 주양자수가 3. 얘도 주양자수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양자수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럼 얘는 주양자수가 뭐예요? 시그마 밑에 뭐가 나뉘어져 있어요? 1이 나뉘어져 있는 거니까 이거로부터 얘는 바로 주양자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주양자수를 레디얼 파트로부터 알아내는 방법, 만약 이런 꼴로 나와 있다면 시그마 밑에 나누기로 들어가 있는 요 인덱스, 요 자연수가 이게 바로 주양자수가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그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함수로서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빵. 거리가 0일 때 0이에요. 빵. 뭐라고? 네? 근데 S 그거는 아니죠. S죠. S가 아니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너무 비난. 마리를 찾는. 자, 그 다음 주양자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그 다음이요? 앞에 네. 붙어있는 차수 제곱. 뭔가 이게 또 어떤 함수적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앞에 붙어있는 차수가 어. 2차 방정식. 그렇지. 그럼 그걸로부터 주양자수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n-1이 아니에요. 정답. 와우. 자, 방금 건우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 레디얼 파트에 함수 구성을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잘 보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떤 다항식이 나와요. 거기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다항식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는 거죠. 얘가 지금 다항식의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죠.
이 다항식이잖아요.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항식도 뭐가 있어요? 1차 다항식,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 있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공통점이 뭐냐? 이 다항식이 항상 n-1차 다항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수에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라고 돼 있을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주양대수가 1이면 얘가 몇 차 다항식이라는 얘기예요? 빵차 다항식. 무슨 말이냐면 그냥 상수라는 얘기겠죠? 여기 2차 다항식이면은 얘가 몇 차 다항식? 1차 다항식. 그럼 이거 3이면은 여기가 2차 다항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이거 주양대수가 2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 주양대수가 2니까 앞에 1차 다항식이 붙어 있는 거고요. 주양대수가 1이면 앞에 0차 다항식이 붙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하나만 더 해봐요. 3차 다항식이면 앞에 몇 차가 붙어 있는 거예요? 3차면 2차 다항식이 붙어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로 우선 첫 번째 뭘 파악할 수 있다? 주양자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사실 이제 얘는 주양자수만 파악했으면 이제 그 다음은 일사천리일 수 있죠. 자, 그럼 뭐냐? 그러면 두 번째 1, 2 했고 3. 그럼 가나다라 마파. 가나다라 마파. 그럼 여기에서 주양자수가 3인 건 사실 찾았죠, 그렇죠? 자, 누구냐면 얘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꼭 주양자수가 3인 것을 찾아라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뭐 문제가 주양자수 2인 걸 찾아라, 1인 걸 찾아라,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주양자수가 3인 걸 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어요? 바로 L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L이 뭐예요? 가군동량 양자수죠? 그럼 요 각각의 함수에서 L이 뭘 의미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요 가나다라 마파에서 주양자수는 찾았고 요거로부터 가군동량 양자수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정답! 바로 뭐냐면 레디얼 노드의 개수를 파악해야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레디얼 노드 개수 몇 개라 그랬어요? 레디얼 노드 개수가 n 빼기 l 빼기 1개라고 내가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저게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야겠죠? 저 사실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누구야 이거? 권현춘. 그래요? 권현준 안 왔었구나. 그렇죠. 현준아 소리 잘 들려요?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그렇겠죠?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준 소리 잘 들어가요? 안 듣고 있네. 또 게임하는 것 같은데요? 잘 들려요? 있어야지. 어디 갔어? 느낌. 답을 안 하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왜 답을 안 하는 걸까? 그래, 알겠습니다. 자, 보자. 차수. 다시 뭐라고? 왜 차수랑 지수 밑에 어. 저렇게 나와? 왜 이렇게 되냐고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결과니까 궁금하면 미분 방정식을 풀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다 쫓아가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수리적 특징은 방정식 풀면서 나오는 거라서 이건 뭐 정성적으로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디얼 노드 개수가 n 빼기 l 빼기 1개죠. 그럼 여기에서 n은 이제 결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각각 가나다라 마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레디얼 노드 개수 몇 개예요? 자, 이 함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자, 우선 노드의 뜻이 뭐였어요? 노드의 뜻이 노드 함수값이 함수값이 0이 되게 만드는 조건을 노드라고 했죠. 그러면
자, 가 같은 경우 이거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얘는 레디얼 노드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0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0은 자, 주양례수 파악됐죠? 주양례수 얼마예요? 1이죠. 빼기 L 빼기 1이니까 오, L은 뭐예요? L은 0이구나. 그럼 얘는 주양례수가 1이고 L이 0이니까 오, 무슨 오비탈이에요? 얘는 1s 오비탈인 거죠.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을 다 찾아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저 순서대로 나머지 나하고 바 다 저 인덱싱 해볼 수 있겠어요? 자, 1분 드릴 테니까 시작. 나, 다, 라, 마, 바 1분 드릴 테니까 시작. 그래서 답을 부를 테니까 맞춰봐요. 선생님 어, 근데 반지름이 0일 때 네. 또 노드랑 아, 원점은 노드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점은 노드 아니에요. 알겠죠? 원점은 노드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원점은 핵이잖아요. 핵에서는 그냥 그 모든 보통 저런 함수들이 다 함수값이 0이거든요. S 오비탈 하나 빼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니까 무조건 그 원점은 노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원점은 노드로 치지 않아요. 원래 그냥 원래부터 함수값이 없는 영역이니까 노드는 원점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했어요? 구해져요? 자, 그러면 자, 구한 사람 이제 물어봅시다. 자, 나는 무슨 오비탈이에요? 아직 1분 더 줄게요. 빨리 해봐. 실수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봐. 실수하지 말고 차근차근 찾아봐요. 자, 이렇게 레디얼 노드 파악해서 뭐냐면은 L 값 구하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해봐. 1분 더 줄 테니까 해봐. 준호 다 했어요? 아, 다. 잘 모르겠어. 할만해요. 할만해요? 아, 할만해? 그렇지. 그 후드티 색깔 예쁜데요? 화사한데요? 좋아요. 좋아. 자,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불러봅시다. 나는 뭐임? 나? 나. EP라는 거 알겠어요? EP. 다는 뭐예요? 다? 근데 실근이 안 나와? 예? 실근이 아니었나? 뭐라고요? 아닌가? 2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당연히 나오지. 응? 당연히 실근인데. 81 마이너스 54잖아. 누가 더 실근인데? 아 맞네 그래요? 농담이었어 그래? 자, 그럼 다는 뭐예요? 다? 나는 3S. 다는 3S라는 거 알겠어요? 네. 라는요? ES. 라는 ES. 마는요? 3D. 마는 3D. 그 다음에 바는 3D. 3P. 알겠죠? 요거 다시 한번 따질 때 참고로 뭐가 됐건 시그마 이퀄 0 뭐 혹은 로 이퀄 0 혹은 R 이퀄 0은 마디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건 아니에요. 원래 원점은 마디로 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빼고 마디게스 카운팅을 하면 각운동 양자수도 알아낼 수가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나다라 머바가 우선 이거라는 걸 인덱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빨리 쓰세요. 쓰세요. 아이고. 됐죠? 되십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걸로 안 끝나요. 자, 여긴 지워도 되겠죠? 여긴 지워도 되겠죠? 지운다. 후쇼. 그냥 네 번째. 얘는 뭐까지 해보라고 했냐면, 요거 그리라고 돼 있어. 요거 그리래.
요거. 그래야 돼. 그러면 요거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우선 잘 봐요. 3L이라고 쓴 것의 3의 뜻은 뭐예요? 3. 바로 주양자수를 얘기하는 거죠. 뒤에 L은 가군동량 양자수. 그러면 가군동량 양자수는 주양자수가 3이면 뭐뭐뭐밖에 없어요. 0, 1, 2. L은 0, 1, 2. 알겠죠? 0, 1, 2. 그리고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준 거로는 바로 뭐 3S, 3P, 3D를 그려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3S, 3P, 3D가 어디 있냐? 여기 3S, 그다음에 3P, 3D. 요 세 개를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데 뭘 그려보라고 했냐면 거기 문제에 단어를 좀 읽으면 봐봐요. 해당 오비탈의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방사방향 분포 함수 밑줄. 방사방향 분포 함수 밑줄. 자, 괄호 1번 문제에 방사방향 분포 함수 밑줄. 밑줄 찾았어요? 그리고 현춘이 이건 왜 답을 안 하는 거야? 아까 두 명이 오! 한 명. 어디 갔어 또? 현춘. 아 진짜. 자, 요 파일을 내가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이거 단톡방에 올라가 있는 거 확인했어요? 단톡방에 이거 올려놨어요, 알겠죠? 단톡방에 지금 뭘 풀고 있냐면 요거 24번을 풀고 있어. 24번. 지금 하는 얘기는 24번에 1번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지. 방사방향 분포 함수. 알겠죠? 요 부분이야.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팔로우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방사방향 분포 함수 밑줄 쳤어요? 영어로.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 이름이 radial distribution 펑션이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말 번역이 뭐다? 우리말 번역이 방사상 분포 함수. 알겠죠? 요거를 그려보라. 되십니까? 표현이 선생님이랑 배운 거랑 좀 달라요. 사람마다 약간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방사상 분포 함수라는 말 기억하죠? 기억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요 고민화 교사의 그 표현에 보면 FR은 R제곱, 파이제곱, DV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뭐 개떡같이 얘기해도 콩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 있죠? 이거 봐봐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수학을 몇 년째 배워요 지금? 수학을 뭐 한번 7, 8년 아니 뭐 수학 뭐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치면은 치면 6년 뭐 한 10년은 넘게 수학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학 짬밥 10년의 경력으로 봤을 때 이건 옳은 표현이에요? 뭐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 같아요. 이런 미친 표현이 어디 있어요? 함수 표현인데 뒤에 미분교육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문법에 맞는 표현이에요? 문법에 틀렸어요? 문법에 틀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뭔가를 모르고 쓰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여기 파동함수죠. 파동함수를 뭐 했어요? 제곱했죠. 그리고 거기에 거리를 또 제곱했죠.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잘 몰랐거나 아니면 오타가 났구나 라고 파악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게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같은 경우는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얘가 NL이라고 하면 얘를 두 가지로 쓸 수 있었죠. 자, 어떻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었냐면 R제곱 R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4파이 R제곱에 파이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경우가 약간 나뉘죠. 어떻게 나뉘어요? 요거는 S 오비탈에 대해서 얘는
일반적으로. 알겠죠? 둘이가 다른 표현은 아닌데 편의상 이렇게 가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요 장반은 요거는 이렇게 따 쓰고 요거는 이렇게 따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파동함수를 제곱한다는 건 어디서 들은 게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거리를 제곱해야 된다는 것도 어디서 들은 게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일반적 경우에 대해서 표현인 건지 S오비탈 온리에 대한 표현인 건지를 구분을 못 하는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쓰다 보니까 뭐 이상한 오타도 나고 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힌트는 하여튼 제곱이 나오잖아. 아, 이걸 쓰고 싶었는데 오타가 났거나 내용을 잘 모르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개떡같이 얘기해도 콩떡같이 알아 잡수시라고 하겠죠? 그래서 뭘 구해라? 요 각각에 대해서 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각각 그려봐라 라는 게 여하튼 요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누구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 레디얼 파트를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R 제곱을 해서 저 쫙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사실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외워야 돼요. 그걸 내가 어디서 얘기를 할 거였냐면 그 뒤에 교재 1.10 챕터가 있거든요. 네, 그 1.10 거기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최 이렇게 배우는 걸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실제 학교에 나온 문제를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니 내가 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알아 먹어야 돼. 알겠지? 그렇다면 내가 1.10에서 얘기를 할 내용인데 어쨌건 지금 미리 얘기해서 그 결과를 그리면 요렇게 되니다.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제곱 곱하기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외워야 돼. 알겠지? 자, 어떻게 되느냐? 해줄게요. 준다. 자, 지우사 수수수. 자, 그러면 짜자자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누구죠? 이게 누구냐면 원자 핵이죠. 자, 핵에서 R이니까 떨어진 거리만큼일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곱도 하고 거기에다가 R제곱을 또 하고 한 결과를 주양자수 3에 대해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된다는. 자, 보자. 아유, 이게 또 막 엄청 헷갈리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 조금 더 넉넉하게 그릴까? 그래서 1 7 오케이. 여러분 안 줘도 돼요. 난 이제 필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좀. 짜잔. 요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요런 게 하나 있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다가 짜잔, 요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 거, 파란 거, 빨간 거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그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지금 거의 그림 안 보고 그냥 나 외워서 그린 거거든요. 얘는 외워서 그려야 될 정도로 진짜 중요한 그림이에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이 어디에도 나오느냐? 카이스트 입시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라고 하는 문제가 카이스트 입시 문제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1.10, 1.11 챕터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여하튼 이 그림을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나 주장계수 뭐일 때? 주장계수 3일 때. 왜 하필 주장계수 3일 때가 중요하겠어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 바로 주장계수 3일 때가 SPD가 다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장계수가 4가 되면 F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딱 SPD까지만은 묻는 걸로는 주장계수 3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계수 3일 때를 분명 외워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요건데 각각이 누구냐? 노란색은 누구겠어요? 노란색은 3S겠죠? 파란색은 누구겠어요? 3P일 거고요. 빨간색은요? 3D일 것입니다. 그렇죠? 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때 요거 그리고 요거 멍미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레디얼 노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다 레디얼 노드예요. 왜죠? 왜 앵귤러 노드가 아니고 왜 레디얼 노드죠? 자, 우선 노드의 뜻은 뭐예요? 노드의 뜻은 함수값이 0, 함수값이 0, 함수값이 0 어디 빼고? 원점 빼고. 그리고 무조건 원점에서 출발하는 건 알겠죠? 왜 무조건 원점에서 출발해야 되는지는 여러 번 얘기했죠. 여기가 0이 안 되더라도 이게 곱해져 있기 때문에 0 넣으면 무조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무조건 0에서 출발하는 거. 그건 명심하고. 그리고 이때 함수값이 0, 함수값이 0, 함수값이 0 이런 걸 노드라고 했는데 왜 이 노드는 레디얼 노드이며 앵귤러 노드가 아니죠? 정답! 바로 X축이 R이라서 그래요. 변수가 R일 때는 무조건 노드가 레디얼 노드야. 알겠죠? 자, 레디얼 노드인 이유는 지금 변수가 R이다. 알겠죠? 완전 중요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거 값 구체적으로 구할 수도 있을까요? 어디에? 바로 3S하고 3P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보면 3D에서는 레디얼 노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이걸 0으로 만들 수는 없죠. 0인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3D 오비탈에서는 레디얼 노드가 없고 3S하고 3P에 레디얼 노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얘를 0으로 만드는 함수값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충 방정식을 풀면 이건 이제 당연히 인수분해 따위는 안 될 거고요. 이게 뭐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근해 공식을 활용하면 대략 값이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내도 미리 해봤더니 얼마 나오더라? 해보면 대략 값이 1.9 요 노란색이 1.9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9 이 정도 나오고 여기에 있는 요 값은 7.1 정도 나와요. 무슨 말 알겠어요? 거기에 곱하기 A0 알겠죠? 이게 핵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잖아요. 핵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현할 때는 요 원자에서는 어디가 기본 단위라고 했어요? 보호 반지름이 기본 단위라고 했죠? 그 보호 반지름에 대한 1.9배, 보호 반지름에 대한 7.1배 아시겠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건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얼마야? 바로 얘기하세요. 얼마? 보고 답해요. 얼마? 6인 거 알겠어요? 6A0인 거 알겠어요? 알겠죠? 뭐냐면 이거 이퀄 0 하면 되는 거 아니야? 0 하면 6밖에 없지. 6. 그럼 이거 6 하면은 옮기면은 6A0지. 지금 뭐 Z는 뭐일 테니까? Z는 뭐 특별한 언급 없으면 수소니까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Z1이라고 가정하면 요 거리들이 각각 요래 된다. 를 문제를 읽으면 이렇게 표시도 해놔라 라고 문제에 돼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표시하는 건 뭐 크게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레디얼 노드가 각각 나타나는 거 표시하고 그 다음 이제 고민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카이스트 입시에서 나왔던 내용은 이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뚜두두두두두두두두 이쯤 있죠. 이쯤 요거. 이거 대략 어디쯤이냐면 자, 빨간 거는 누구의 RDF라고 했어요? 빨간 거는 3D의 방사성 분포 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요 그래프 특성상 이 수리적 처리를 하면 여기가 극대일 거 아니야. 극대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 이 평균 거리예요. 여기서 조금 벗어난 곳이.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R 3D 바. 그다음 그러면 마찬가지로 파란 애는 누구야? 파란 애는 3p 오비탈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지. 그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볼록하고 그 두 번째로 볼록한 거의 극대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R 3p 바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노란 애는 3s 오비탈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죠. 여기서도 첫 번째 볼록이 두 번째 볼록이 말고 마지막 볼록이의 극대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 여기 보이죠? 이거. 여기가 R3S 바예요. 그럼 이 각각이 뭘 의미하는 거냐? 얘네는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 거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3D에 있다. 평균적으로 핵에서 요 정도 거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 3P에 있다. 핵에서 평균적인 거리가 여기. 3S에 있다. 핵에서 평균적인 거리가 여기. 알겠죠? 요 결과를 뒤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배울 건데 미리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중요한 특징은 어떻게 돼? 3S, 그 다음 3P, 3D 순으로 핵에서 거리가, 평균 거리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알겠죠? 요걸 이제 그 학교 시험에는 나온 건 아닌데 카이스트 입시에서 이걸 물었기 때문에 요것도 동시에 기억을 해요. 알겠죠? 보면 요거에 대해서는 이것의 뭐 어떤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표기를 해두고 요게 3S고 이게 3D야. 자, 평균 거리는 그래서 S가 가까워, D가 가까워. 그래서 평균 거리는 어디가 더 가까워? D가 더 가까워. 알겠죠? D가 더 가까워. 조금 생각해보면 이상하거든요?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 이상한 포인트가 시험에 나와. 알겠죠? 그래서 3S는 오히려 핵에서 멀고 3D가 핵에서 더 가까워.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니까 우선은 외워놓고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그리면 요 1번이 끝난 거예요. 됐죠? 자, 그렇습니까? 이제 됐죠? 됐다. 오케이, 됐다. 내가 좀 많이 남은. 되죠? 풀이 봐야 돼.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실 갔다 오세요. 네,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조금만 뭘요? 왜 그러? 아, 저거요? 아, 계산 결과예요. 네. 이게 이제 수식이 있거든요. 수식이 내 교재에 있어요. 이모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 콜라보다 맛있어. 이게 평균거리 수식이에요. 그래서 외울 건 아니고 필요하면 문제에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된다라고 제시를 한 상태에서 어떤 정성적 설명을 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식을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시가 될 거고 이 결과도 제시가 될 거예요. 그걸로 뭔가를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대수가 크냐 작냐는 너무 계산 결과라 이걸 정성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활용하는 어떤 다른 현상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둬야 돼요.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